124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에서 6.3 지방선거 첫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표차가 2표가 줄긴 했지만 당락이 바뀌진 않으면서 이동석 충주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불과 124표 차로 당락이 갈리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첫 재검표가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가 52,961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52,839표로 집계되면서 이동석 충주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표차는 122표로 기존 표차보다 2표 줄었습니다. 재검표는 모두 투표지 분류기 없이 10만 8천여 장을 7시간 가까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에는 만일 사태에 대비해 충주시 선관위와 재검표 현장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재검표에 앞서 선거 소청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선관위의 CCTV 영상과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를 요구하며 고성요갔고 이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오늘 이 검증 이 있습니다.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법원장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법원장님 가슴에 양심에 나침판을 놓고 맹 후보 측 참관인까지 현수막 시위를 벌이면서 재검표 시작이 30분 이상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난동의 충청북도 선관위원장이 여러 차례 퇴장 경고를 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 퇴고 조치하면서 맹 후보는 양팔과 다리가 들린 채 경찰에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보장하라! 민주주의 보장하라! 이번 재검표는 낙선한 맹 후보가 무효표의 적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검표에도 당락이 바뀌지 않으면서 맹 후보 측이 주장하는 투표 행정상 오류 등의 문제는 단순 의혹에 그치게 됐습니다. 고성의 난동으로 재검표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결과엔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선거 불복 논란은 일단 충주에선 일단락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 운영자금 고갈 등으로 지난 13일부터 임시 휴업에 돌입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극적 반전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가도에 들어갈 유일한 방안인 최소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조달 문제에 대해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 상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은 메리츠가 2천억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하는 방식이 메리츠 이사회에서 논의될 거라고 밝히며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극적인 합의로 홈플러스는 당장 파국을 면하고 회생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생겼지만 앞으로 갈 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선 메리츠 금융그룹이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이사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20일까지 즉시 항고를 해야 하며 다음 달까지 수정 회생 계획안도 확정해야 합니다.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 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 문제도 남은 가운데 향후 이사회 승인과 법원 판단, 실제 정상화 계획 실행 여부 등이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공습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모든 원유 수출기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는데 홍해까지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 장면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5일 아침 90분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튠부 섬에 있는 해안 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 시설에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민간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들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은 대낮에도 이어졌습니다.
부셰르에 있는 이란의 유일한 민간 원전 인근도 또다시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닷새간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30여 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제5 함대,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를 폐기한 건 미국이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اولین کشوری نخواهد بود که با این اقدامات جنایتکارانه آمریکا تقاضای مذاکره بده. 이란 혁명 수비대는 보복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악행이 종식될 때까지 봉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원유 수출기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로 향하는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돼 중동 내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자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놓고 경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이에 맞서 보안 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 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안 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어떤 결정 사항을 모아가는.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으로 가는 사건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검은 전무곤 전 기조부장에 대해서는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